여러분, 재벌마저 비명을 지른다. 부채 위기가 터질지도 모른다고. 이 말이 사실일까요? 재벌이라고 하면 대기업을 말하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대기업들을 말하는데 이거 말입니다.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재벌마저도 비명을 지른단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2022년 대비 대기업 부채 증가율입니다. 10.8%입니다. 이거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입니다. 아주 단서를 확 줄였어요. 범위를 확 줄였어요. 서울경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기업만 딱 했습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한전 당연히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제외했습니다. 한전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여러분 부채 증가율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한전을 빼버려서 한전은 뭐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거기가 무슨 기업인지 정부 공공기관 같아요. 그죠?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지들 마음대로 경영하고 정부 뜻대로 그냥 돈 퍼다 쓰는 게 한전이니까 한전은 제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10.8%가 늘어났다는 사실은 여러분 재벌들도 부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이 금액 한번 보세요. 이 금액이 또 적지 않아요. 금액이 2021년 3월 말 기준입니다. 357조 5,666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396조 741억 원입니다. 코스피 시총 20개 회사에서만 말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10.8%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늘어났습니다. 그냥 어림잡아도 말입니다. 어림잡아도 40조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40조 가까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유동부채라는 뜻이 유동부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유동부채는요.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전체 대기업의 부채, 재벌들의 부채를 다 친 게 아니라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만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 괜찮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동부채라는 게 단기 차익금 아니에요. 외상매입금 아니에요. 지급어음 아니에요. 유동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업의 단기 상환 부담은 그만큼 커집니다. 개별 기업으로 내려가 볼까요? 개별 기업으로 내려가도 저는 두렵다는 생각합니다. 자, SK하이닉스요. 당장 말입니다. 69.5%가 늘었습니다. 뭐 지금 반도체 잘 나가니까 뭐 SK하이닉스 부채 많아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요. 위기가 오면 와장창 무너집니다. 여러분 유동부채가 SK하이닉스가 2021년 3월 말 9조 8,3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말에는 16조 6,592억 원이에요. 적지 않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부채만 44.9%가 늘었어요. 1년 만에. 10조 3,831억 원이 됐으니까요. 현대중공업도 47.8%가 늘었고요. 삼성 SDI도 많이 늘었어요. 34.8%가 늘었습니다. 6조 7,176억 원까지 말입니다. 카카오는요 여러분 엄청 늘었습니다. 아마 재벌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늘었어요. 86.2%까지 늘었어요. 5조 6,498억 원이 됐으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진짜 엄청 늘었습니다. 231.6%나 늘었으니까요. 1조 7,481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또 한 6천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으니 뭐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재벌들도 지금 장난 아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두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두 가지 문제가. 예. 하나가 터지는 게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 곡소리 납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자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자가 그만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곡소리 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외환이 흔들려요. 예.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어요. 이들은 말입니다. 원자재를 전 세계에서 사와야 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예,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 앞으로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게 제가 보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여러분 자영업자 바닥 경제가 어렵다. 중소기업이 어렵다. 뭐 중견기업도 힘들다. 뭐 이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코스피 상위 20이면 재벌입니다. 재벌들도 지금 앞으로 이자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도 그만큼 줄어들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솔직히 좀 살떨립니다. 솔직히 살떨립니다. 진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지표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100대 기업까지 늘려봤습니다. 100대 기업 연간 순차익금이에요. 순차익금. 100대 네, 100대 기업이요. 이제 20대 기업에서 100대 기업까지 늘려봤습니다. 2017년에 96조 1천억 원이었어요. 2018년에도 98조 1천억 원, 100조 미만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보세요. 2019년부터 155조 9천억 원, 2020년은 151조 4천억 원, 2021년은 164조 8천억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는다는 것은요, 기업이 경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코로나 위기만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부터 엄청 늘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다는 뜻이에요. 이게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잠시 덮였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20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말입니다. 코로나 위기 잡겠습니다. 이 말만 많이 하고 여러분 재난지원금 전국 국민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했어요. 그들이 망친 경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요. 야 코로나 위기 잘 막아야 돼. 그래서 국회의원들 많이 뽑아줘야 돼. 그래서 지금 과반을 뽑아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잖아요. 지금요. 국회는 입법 독주가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요. 결국 우리가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법이 정확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의 원인을 코로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2019년에 재벌들마저도 대기업마저도 이렇게 순차익금이 늘어난 원인 그걸 찾아보면요. 해법도 많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 거짓말하고 탁상공론식의 정책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기가 우리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재벌들도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곡소리를 낸다고 하면 그 밑에 기업들은 말해 못하겠습니까?